자, 오늘 내용 다항식의 계산인데 사실 여기 부분은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다항식의 계산과 다항식의 계산은 내가 단항식의 계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네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래서 문제를 잘 쓰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단항식이라는 게 뭐야? 단항식이라는 게 뭘까? 단항식. 다항식과 단항식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단항식이라는 건 항이 한 개 있는 애들을 단항식이라고 해. 단항식이라는 건 항이 하나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하나 있는 요런 식 이걸 단항식이라고 하고 또는 뭐 3x라고 하는 요런 식 항 하나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다항식이라는 건 뭘까?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그치?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해. 이해했어?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하나하나를 똑같이 항이라고 부르는데 다항식이라는 건 이런 항들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a 플러스 3x라는 식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 식 자체에 항이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거죠. a라는 항 하나, 3x라는 항 하나 이렇게 항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건요. 항이 몇 개부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땐 두 개부터라고 하겠지만 항이 하나인 것도 다항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건 좀 폭넓게 단항식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돼. 알겠지? 단항식은 항이 한 개지만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라는 거 했죠? 근데 다항식 안에는 단항식도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해보겠다고. 단항식과 단항식을 더하고 빼고 하면 그게 다항식이 되는데 그런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해보겠다 이거야. 근데 뭐 간단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a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4a 플러스 b를 하겠대. 요런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합을 해보겠다 이거야. 그죠? 그럼 얘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눈에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 풀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괄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이 괄호를 없애줄 겁니다. 근데 괄호를 없애주려고 봤더니 얘는 뭐 아무런 뭔가 없어요. 그죠? 얘는 지금 괄호를 풀어주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풀어도 돼. 그래서 뭐라 쓸 거냐면 그냥 2a 플러스 b라고 쓸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애도 괄호가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애도 괄호를 좀 풀어주려고 봤더니 얘도 아무런 뭔가 없어. 얘도 플러스가 돼 있고 사실 이 괄호 안에는 뭔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괄호 풀어주면 돼. 4a 플러스 b라고. 무슨 말이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할 때는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너네 지금 뭐랑 뭐가 보여? A라는 애가 보이고, A라는 애가 보이고, B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 느낌상, 아, 그럼 뭔가 A랑 관련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A와 A는 서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죠. 2a라는 이 수 항과 4a라는 이 항은 서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죠? a라는 문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그럽니다.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다 이겁니다. 동류항 한자예요. 같은 종류의 항. 2a, a라는 문자 가지고 있고 4a,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같은 문자의 항이다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할 거야. 근데 사실 동류항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같은 문자의 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할 겁니다. 문자만 같으면 안 돼. 뭐도 같아야 돼? 차수도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뭐라 쓸 수 있냐면 그럼 이제 알겠어. 아, 그러면 A라는 이 문자들은요, 서로 동류항이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이걸 생각해야 돼.
너네 이 문자 앞에 있는 여기 들어오는 숫자들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문자 앞에 오는 이런 숫자를 뭐라 부르기로 하죠? 그렇죠. 개수라고 하죠. 개수. 그래서 x의 개수. 얘는요, 사실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얘도 문자로 미지수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지금 문자가 앞에, 숫자 앞에 없네? 근데 이건 뭐라고 하죠? 앞에 1이 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은 생략이 가능하죠. 사실 얘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숫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뭐가 생략 가능해? 곱하기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1 곱하기 어떤 문자를 해도 어차피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1을.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없다? 개수 앞에 뭐가, 아니, 문자 앞에 뭐가 없다? 뭐가 숨어져 있다? 1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가 3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럼 이 동류한끼리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개수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동류한끼리의 계산은 개수끼리 계산하면 돼. 얘 2죠. 얘 4죠. 근데 둘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2a 플러스 4bA지. 그럼 결국엔 동류한끼리 계산하니까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개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개수끼리 계산하면 돼. 얼마? 6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b죠? b야. 서로 동류항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려면 뭐끼리 계산한다고? 개수끼리. 근데 얘는 지금 개수가 얼마야? 얘 개수 얼마야? 그럼 1 더하기 1이 돼서 얼마? 플러스 2b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항식 간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류항까지 계산해 준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문제는요, 사실 플러스는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다항식 간의 덧셈은 너무 쉬워. 그래서 뭐가 조금씩 어려워질 거냐면 당연히 이제 너는 뺄셈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a 플러스 3b라는 식에서 다항식에서 2a 플러스 b를 이렇게 빼겠대. 됐어?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보니까 괄호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괄호가 있어서 계산하기 좀 까다로워. 그래서 이 괄호를 풀어줄 건데 앞에 있는 애는 괄호를 풀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무슨 말이 됐어? 아무런 뭐 조건 같은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나와도 돼. 4a 플러스 3b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를 봤더니 뒤에를 봤는데 이 괄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숫자와 문자를 곱해 줬을 때는요, 숫자랑 문자를 곱할 때 그 곱하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어떤 다항식과 단항식 간의 곱셈에서도요, 얘 보면요,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는 거 같잖아. 그지? 사실은 뭐가 곱해져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1은 아까도 말했듯이 있으나 마나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안 쓰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단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셈에서도 뭐가 생략이 가능해? 곱하기가 생략이 가능해요. 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잖아. 그지? 이 숫자와 이 식간의 곱에서도 곱하기가 생략이 가능한 거야. 그러고 보면 알고 보면 얘랑 2a 플러스 b라는 식은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는 단항식과 이런 다항식 간의 계산에서 이런 숫자와 다항식이 곱해져 있을 때 뭐가 가능하다고 했지? 그렇죠.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얘한테도 한번 곱해주고 이 b한테도 한번 곱해줘서 괄호를 풀어줄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괄호를 풀어줄 때 이 마이너스 1을 얘한테 한번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얘한테도 한번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부터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부호를 바꿔주면서 괄호를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해줘야 돼? 계산하라고 하면 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돼요. 또 동류항이 뭐가 있냐 봤더니 a랑 a가 있죠. 결국엔 4a-2a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4a-2니까 개수끼리 계산하면 얘는 개수가 얼마야? 얘는 개수가 얼마야? 그치. 둘이 계산을 하겠다 이거지. 그럼 4-2니까 얼마야? 2가 되겠네요. 2a. 3b-b. 개수끼리 계산하니까 3-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됐니? 이게 다항식 간의 계산이야. 어렵니?
딱히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뭐 할 건 없어. 그래서 계산만 잘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뭘 배우냐면 사실 이거 너네 어느 정도 다 계산할 줄 알거든? 근데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 뭐가 섞어져 나오냐면 당연히 분수도 섞어져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 섞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수도 막 섞어져 나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한번 풀어보면 뭐 304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자. 304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면요. 얘도 지금 봐봐.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뺄셈이야. 그죠? 우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없애줘야 돼? 괄호부터 좀 없애줘야 돼. 근데 앞에를 봤더니 앞에는 뭐가 없어요. 앞에는 뭐가 뭐 불필요한 게 없어요. 뭐 곱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면 돼.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나와주면 돼. 그지? 근데 뒤에를 보니까 뭐가 곱해져 있어? 뭐가 있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앞에 사실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 괄호를 풀어줄 때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풀어줄 때 이 마이너스는 얘한테 영향을, 뒤에 있는 괄호에 영향을 줘서 뒤에 있는 이 다항식의 항들에게 다 마이너스를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7이라고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얘한테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 7이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플러스 7이 나왔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끝이야? 그렇죠. 동류항끼리 계산해야겠죠. 보니까 2a제곱과 a제곱, 그러니까 2a제곱이랑 마이너스 3a제곱은 서로 뭐야?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항입니다. 왜? 문자 a죠. 그리고 서로 a제곱이죠. 그러니까 문자와 차수가 같은 동류항인 겁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계수끼리 하면. 그래서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이 돼야죠. 어차피 1은 생략이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 봤더니 더 이상 동류항이 있어 없어? 그죠? 상수항이 있죠. 그죠? 이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얘는 없으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쓰는 거죠. 됐니?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다항식 간의 계산인데, 이런 건 사실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이제 또 배우냐면, 동류항이라는 걸 다 배웠으면 어떤 걸 배우냐면 이제 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거든요. 차수. 차수라는 걸 좀 배울 거야. 차수라는 걸 좀 배워볼 건데 차수라는 건 뭐냐면 문자와 다시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차수라는 건 문자가 곱해진 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x가 하나 있어. 그죠? x가 하나 있어. 그럼 문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쓸까 하면 얘를 1차라고 할 겁니다. 차수가 한 개 있어서 1차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건 뭐라 부를까? x의 제곱은 무슨 의미야? x가 두 번 곱해졌다는 의미죠? 그럼 문자가 두 번 곱해졌다는 거니까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x의 세제곱은 뭐야? x를 몇 번 곱했다는 거야? 3번. 그러니까 문자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3차. 3차. 이해되고 있어? 3차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차수야. 그래서 얘는 지금 얘는 항이 하나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단항식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했어? 얘는 각각이 단항식이야. 내가 얘네들을 뭐 더하기 빼기로 연결한 식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죠? 얘네들은 각각 단항식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항들을 뭐라 부르냐면 1차인 문자 하나 있는 항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1차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했어? 얘를 1차 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얘는 뭐라 부를 거야? 이 문자가 2차인 2차 항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3차 항이라고 부르겠죠. 3차 항이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이런 건 얘는 뭐야? 문자야? 아니죠. 얘는 그냥 수야. 근데 아까 말했죠.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수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문자가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럼 얘 몇 차야? 1차? 0차?
문자가 곱해진 수의 개수잖아. 문자가 없네? 얘는 0차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문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졌으니까 0차야. 근데 0차라는 말을, 0차라는 말은요, 보통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0차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차수는 0차라고 표현 가능한데, 보통은 요런 애들을요, 얘도 무조건 뭔 항이죠? 얘도 단항입니다. 수 하나만 있어도 단항이야. 그죠? 항이 하나, 단항식, 그죠? 그러면서 얘는 0차식이 아니라, 0차항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 거냐면, 0차항은 문자가 없고 오로지 숫자만 있는 항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상수항.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0차이지만 항으로 부를 때는 상수항이다. 그래서 0차항은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거야. 그럼 2차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 얘는 뭐야?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그렇죠. 다항식이죠. 왜? 항이 몇 개라서? 2개라서.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각각의 항은? x항이라는 거죠. 얘는 몇 차항이야? 1차항이지. 그지? 왜? 문자가 하나 있으니까 차수가 하나일 거 아니야? 1차일 거 아니야? 그래서 1차항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럼 1차항 더하기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은 이제부터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얘는요 1차 항이고요. 얘는 상수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부터 이 식 자체를 몇 차식이라고 부를 거냐 이거야. 그때는 기준이 되는 항은요. 그때 기준이 되는 건 항이거든요. 이때 이 식이 몇 차인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건 항입니다. 근데 항의 개수가 아니라 제일 높은 항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 식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이 그 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 식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이 누구죠? X. 몇 차항? 1차항 아니겠어? 1차항과 상수 중에서는 얘가 더 큰 거죠? 1차항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차식이라고 쓸 수 있어. 무슨 말이 됐어? 어떤 다항식에서 차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누구라고? 그 식에서 제일 높은 항의 차수가 그 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 식에서 제일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항은 누구야? x제곱 아니야? 그지? 얘가 제일 높잖아. 얘는 몇 차라서? 2차라서. 얘는 2차 항이라서. 얘가 제일 높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몇 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2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2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에서 다항식에서 항의 차수가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인 거야? 2차인 거죠. 2차식이라고 하면 어떤 다항식 2차식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그 다항식 안에서 제일 높은 항의 차수는 2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일단 제일 높은 항의 차수가 얼마야? 3차 아니야? 그럼 얘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이해했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건 자, 얘는 몇 차식이야? 얘는 1차식입니다. 선생님 얘 2차 있는데요? 제일 높은 창 2차 아니에요? 얘도 2차인데 얘도 2차인데 근데 이 2차끼리 뭐가 되고 있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동류항끼리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남는 애는 뭐야? 4x 플러스 하면 되지 않겠어? 얘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요런 것도 나옵니다. 이해했어? 이게 차수의 결정입니다. 어떤 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차와 1차뿐만 아니라 어떤 2차와 2차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식이 이제 차수가 2차식과 2차식 간의 계산에서도요. 괄호를 풀어준 다음에 계산은 누구끼리 계산하는 거야? 그렇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동류항. 이 동류항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동류항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내가 차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런 거야. 혹시
이런 애들은요. 몇 차 할까? 2차 1차. 2차 윤아 몇 차 할 것 같아? 몇 차 할 것 같아? A, B라는 이렇게 곱해진 이 두 개. 2차. 소희야 몇 차 할 것 같아? 뭐라고? 1차. 얘들아 잘 봐. 차수의 정의가 뭐죠? 문자가 곱해진 개수죠? 얘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 2개죠? 2차입니다. 2차입니다. 얘 많이 실수해. 선생님 얘 A 하나고 B 하나라서요. 얘 1차인데요? 가 아니라 차수는 뭐라고?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래서 얘는 몇 차라고? 문자 2개 곱해져 있으니까 2차라고. 그럼 이런 건 3차죠. 문자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도나 A 몇 개? 2개. B 하나. 총 문자 몇 개? 3개. 얘가 3차입니다. 3차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몇 차일까? 그렇죠. 9차. 그렇죠. 얘는 9차입니다. 왜? 문자 A 2개, B 3개, C 4개. 총 문자 몇 개? 9개. 그래서 9차항인 겁니다. 차수 이렇게 정하는 거야. 알겠죠? 얘가 이런 하나씩 하고 1차가 아닙니다. 알겠죠? 문자의 개수를 보고 차수를 정하는 거야. 요게 차수. 끝났을 거야. 그럼 이제 뭐 해봤냐? 이제 더하기 빼기 다 해봤어요.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또 더하기 빼기는요, 사실 분수가 나오면 또 통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분수가 나오면 또 통분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지? 그런 것만 실수 안 하면 돼. 소수가 나오면 소수를 좀 편하게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분수는 분수대로 또 편하게 또 통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이런 것만 실수 안 하면 사실상 여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 무슨 말이 됐지? 그럼 이번엔 뭐 볼 거냐? 곱셈입니다. 곱셈. 자, 그럼 곱셈은 무슨 내용이냐면 잘 봐. 지금 보면 단항식과 다항식 간의 계산이거든. 근데 너네는 예전에 이런 걸 한번 배워봤었어. 어떤 A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이 있어. 얘는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죠? A라는 항과 B라는 항을 동시에 둘이 더했으니 항이 몇 개인 거야? 2개니까 다항식이겠죠? 그럼 나는 얘한테 이 다항식에 숫자를 곱했네. 2라는 숫자를 곱했어. 됐어? 이런 2라는 숫자를 곱했다? 그럼 너는 뭘 할 수 있어? 그렇죠.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곱셈의 법칙 중에서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얘를 요렇게 한번 분배해서 곱해서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뭐라 쓸 거냐면 2A 플러스 2B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너네가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을 거고요. 그죠? 그럼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해보겠다는 거야. 단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항이야? 그렇죠. 항. 무슨 항? 상수항이에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입니다. 얘도 항이야. 단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제는 뭐도 해보겠냐 이거냐면 문자도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A 곱하기 A 플러스 B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문자지. 그지? 얘는 뭐야? 문자 더하기 문자네? 얘는 무슨 항? 다항식. 얘는 단항식이야. 이런 단항식과 다항식 간의 곱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곱셈에는요. 무슨 법칙이 적용돼? 분배 법칙이 전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분배시킬 거야. 분배시켜서 그냥 각각의 얘한테도 A 한번 곱해주고 요 항에도 이 A 한번 곱해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쓸 거냐면 얘랑 얘 곱해서 A의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얘랑 얘 곱해서 A, B라고 쓸 거고 얘네 둘은 원래 뭐로 이루어져 있어?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 됐어? 그냥 무슨 분배만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용어 한 번만 정리하자 이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식을 풀어 쓰는 걸요 뭐라 부를 거냐면 전개한다라고 할 겁니다. 묶여있는 식을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풀어서 쓰잖아? 그걸 뭐라 한다고 할 거냐면 전개한다라고 할 겁니다. 전개.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이 식을 전개하시오. 이 식을 전개하세요. 왜 갑자기 그래? 전개한다라고 할 겁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나온 이 식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전개식이라고 쓸 거야. 이해했어? 전개식이라고 쓸 겁니다. 이게 간단한 용어 정리. 이해됐지?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이런 거야. 일단 이런 거. 좀 봐봐. 자, 3a라는 건 무슨 식이야? 단항식. 그죠? 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라는 건 다항식이죠? 근데 둘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괄호를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계산을 하려면 괄호를 풀어줘야 돼. 그지? 근데 이 곱셈에서의 괄호는요, 분배로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어? 분배로 풀어주는 거야. 그럼 얘 분배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분배해주는 거야. 각각 분배해줍시다.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3a의 제곱 6ab 3a 각각은 각 뭘로 이루어져 있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분배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분배하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고? 전개한다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나온 식을 무슨 식? 전개식이라고 한다. 어렵니? 어려워?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개 이제부터 얘를 푸세요라가 아니라 만약에 얘를 딱 보잖아? 그럼 얘를 전개하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개하세요 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 하라는 소리야? 분배해서 나타내라는 소리야.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 분배해서 나타내세요. 분배해봐. 그럼 나 이제 이런 화살표도 안 쓸 거야. 너네 이거 분배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한번 쓰고 얼마? 마이너스 15의 x의 제곱. 이렇게 한번 분배하면 마이너스 5 x y. 이렇게 한번 분배하면 플러스 10x라고 쓸 거잖아. 이제 뭐 괄호 이거 뭐 화살표도 안 쓰고 너네 이제 풀 수 있다고. 그지? 무슨 말 됐어?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지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 건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 이거야. 이렇게 한번 볼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다항식과 단항식 간의 계산에서는요. 누가 실수를 덜 하냐야. 누가 실수를 덜 하냐. 사실요 이 계산 너네가 조금만 문제 더 많이 풀어보면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매번 계산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똑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지? 뭐 맨날 뭐 문제법이 막 달라지는 거 아니야. 풀이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정해진 규칙대로 풀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요 누가 실수를 덜 하나야. 복잡한 계산의 실수를 누가 덜 하냐. 누가 정확하게 하냐. 봐봐 얘도 지금 보면요 앞에도 뭔가 곱해져 있고 뒤에도 뭔가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럼 얘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다항식 간의 계산은 뭘 풀어줘야 돼? 괄호를 풀어줘야 돼. 근데 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녀석들은 분배, 전개를 통해서 괄호를 풀어준다고. 그럼 전개해주자. 어떻게 해줘야 돼? 앞에 거? 얘랑 얘 한 번 하면 8a의 제곱. 얘랑 얘 한 번 하면 마이너스 6ab. 그 다음 얘랑 얘 한 번 하면 플러스 4ab. 얘랑 얘 한 번 하면 마이너스 20b제곱. 얘랑 얘 한 번 하면 플러스 4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개를 했으면 뭐 해줘야 돼?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줘서 정리해야죠. 동류항 뭐 있어? 저 AB. AB라는 애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동류항이죠. 얘네 말고 또 있어? 없죠. 그럼 그대로 쓰면 돼. 없는 애들은 그냥 써요. 8a제곱 마이너스 내가 이거 잘못 쓴 거야? 아니네. 마이너스 20b제곱에 얘네들이 계산하면 얼마야? AB. 앞에 있는 AB의 개수는 마이너스 6. 뒤에 있는 AB의 개수는 플러스 4.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B. 그리고 남는 애는 플러스 4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동류항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계산이 끝난 거죠. 이것이야. 이런 게 복잡한 거. 밑에 있는 것도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봐봐. 이제 막 보니까 막 분수도 있고 그래. 근데 곱을 또 막 앞에서 아니고 뒤에도 하고 그래. 근데 사실 괄호는요. 괄호에 앞에 곱해져 있거나 뒤에 곱해져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곱해져 있거나 뒤에 곱해져 있거나 상관이 없어. 방금 같은 문제는요. 앞에 곱해져 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뒤에 곱해져 있잖아. 상관없어. 분배하는 건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분배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앞에 곱해져 있거나 뒤에 곱해져 있거나. 그래서 분배해서 써봅시다. 괄호를 풀어줘야죠. 분배해보자. 자, 2a 곱하기 2분의 1a. 그렇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얼마? a의 제곱. 마이너스 4b 곱하기 2분의 1a.
숫자는 숫자끼리 마이너스 2. 문자는 문자끼리 AB. 6 곱하기 2분의 1 A. 숫자는 숫자끼리 얼마? 3. 문자는 문자끼리.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뒤에 곱해져 있다고 해서 뭐가 없는 게 아니야. 얘도 똑같이 분배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랑 3A.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 해줘라?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동류항 있어 없어? 있네요. AB. A제곱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먼저 써봐.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3A라고 쓰고요. 나머지 누구? 동류항? 얘랑 얘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3AB. 둘이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5AB.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니? 어려워? 그냥 거기 뭐 숫자 그냥 문자끼리 뭐 짝 맞추는 거나 뭐 다름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까지 끝났으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나누기 있겠죠. 나누기. 그래서 사실 조금만 이제 어렵다? 아니 조금만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면요. 여기 이 나눗셈 파트가 아마 많이 헷갈릴 겁니다. 나눗셈 파트가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야. A제곱 플러스 3A라는 이런 다항식을 뭘로 나눠볼 거냐면 똑같은 단항식으로 한번 나눠보겠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럼 너네 지수법칙 할 때도요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나누기는 뭘로 바꿔서 풀죠? 곱하기로 바꿔서 풀죠? 그죠? 그래서 얘는요 풀이 방법이 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좀 특이한 게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 무슨 방법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나누기를 뭘로 바꿔서 풀 거냐면 곱하기로 바꿔서 풀 겁니다.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순간 뭐 돼? 역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곱하기잖아. 그지? 그럼 곱셈이네?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분배 법칙 사용해야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서 뭐라 쓸 수 있어? A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랑 얘 곱해서 A 하나 날라가고요. 얘랑 얘 곱해서 A 날라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이방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눗셈이잖아. 그지? 나눗셈이잖아. 나눗셈이니까 그냥 한 번에 분모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A분의 A제곱 플러스 3A라고도 쓸 수 있어요.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했어? 얘가 나누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분모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뭐 할 수 있냐? 하트로 쪼개버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요 지금 보면요 얘는 지금 분모가 A고 분자는 어떤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지잖아. 다항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요 원래는요 어떤 분모와 어떤 분수와 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게 방법이 이 하트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쪼개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분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쪼개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분의 3A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사실 얘를 계산하면 얘를 그냥 분모 똑같잖아. 그럼 결국엔 분자들끼리 더하는 거 아니야? 얘가 나오거든. 이해했어? 그럼 얘를 계산하자 이거지. A분의 A제곱이잖아. 그지? 뭐만 남아? A만 남겠죠. 왜? 여긴 A 있고 여긴 A 두 개니까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사라져서 뭐라 쓸 수 있냐면 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A, 여기 3A야. 주민아 뭐만 남아야 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다시 해보. 뭐라고? 그래서 뭐가 사라지는데? 그렇죠. A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3이 이렇게 남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뭐 나누기 이걸 다 배웠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에 복잡한 계산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잖아. 나눗셈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가장 간단한 건 뭐 이런 거? 329번? 이런 거? 봐봐 얘들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나누기 3분의 1x거든요? 그죠? 선생님 근데 이거를 내가 한번 저번에 얘기한 적 있는데 얘들아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애는요 어디에 있는 거죠? 분자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우린 분자에 있는 걸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요 바꿔서 풀 수 있다고. 뭘로? 나누기를 뭘로?
그렇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러면 나누는 수 뒤에 있는 나누기 뒤에 있는 수가 뭐가 돼? 역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원래 3분의 1 x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역수가 되니까 뭐라 쓸 수 있어? x분의 3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뭐 해주는 거야? 분배해주는 거죠. 분배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 곱한대. 그렇죠. 여긴 분모 x, 여긴 분자 x. x 하나 날리면서 뭐만 남는 거야? 3x 남겠죠. 3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얘랑 얘 해볼 거야. 여기 6x랑 6x, 여기 6x랑 x분의 3이지. x 하나 날라가겠지. 그럼 남는 게 6이랑 3인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우린 얘까지 한번 생각해 주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18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간단하죠? 얘도 봐봐. 자, 얘도 볼게. 12a 제곱 마이너스 18b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로 바꿔버리니까 역수 취급해야죠.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6b분의 7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이제? 또 분배해줘야 돼요. 전개해줘야죠. 전개해줍시다.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얘랑 얘 곱한데. 그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계산할 때는요. 물론 한 번에 암산이 되면 좋긴 하겠죠. 여기서 얘랑 계산할 때 한 번에 암산 쓰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식을 안 쓰니까. 근데 안 되잖아. 처음에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식이 나오면 한 번 식을 더 씁니다. 그게 덜 틀리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뭐라 쓸 거야? 밑에 써. 12a 제곱 곱 b 곱하기 마이너스 6b분의 7 이렇게 써. 그리고 뒤에는 뭐 마이너스 18의 b에다가 또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뒤에다 또 이렇게 써줘. 6b분의 7 이렇게 써줘. 그래 계산하면 되잖아. 한 번만 더 쓰는 거지. 덜 틀리죠? 암산하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계산합시다. 일단 6이랑 12. 얘들 상수는 상수끼리 하면 돼요. 6이랑 12 나눠서 뭐 남아? 2. b랑 b 하나 날라가겠죠? 그죠? 그럼 남는 것만 체크하자. 2 a제곱 7. 그리고 뭐도 있어? 마이너스도 있죠. 따라서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4의 a제곱이라 쓰는 거죠. 그 다음 얘 봐봐. b 하나 날리겠죠? b 하나 날리고요. 6이랑 18 낙분되면서 3 남겠죠? 그럼 남는 것만 봐봐. 3 남았지? 7 남았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곱하면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죠. 그리고 남는 숫자 둘이 곱하면 1이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려워? 안 어렵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수를 덜 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요. 이제 어떤 거 나오냐면 이런 거. 봐봐. 이제 4칙 연산이야. 결론적으로는요. 너네는 이 4칙 연산을 얼마나 잘 풀어내냐야. 4칙 연산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진짜 별거 없거든요, 얘들아. 그냥 너네 4칙 연산 어떻게 해? 기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나머지는 뿔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순서잖아. 그리고 또 뭐 있어? 괄호. 그쵸?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풀어줘라. 뭐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부터? 소괄호부터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해주는 거죠. 소수가 있으면 소수대로, 분수가 있으면 통분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 복잡한 거 다 나온다 이거야. 여기는 뭐 물론 뭐 따로 뭐 안 나왔지만요. 진짜 복잡하게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얘도 지금 막 충분히 복잡해요. 아무리 봐도 얘도 좀 충분히 복잡해. 천천히 하면 돼. 4칙 연산 뭐부터 하자고? 나누기랑 곱하기 먼저. 근데 지금 보니까 나누기가 먼저 보이잖아. 그럼 나누기 먼저 하자고. 뭘로 바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뭐 해줘야 돼? 역수 취급하면 마이너스 3ab분의 1이라고 쓰는 거죠. 되니? 그 다음에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야. 4a의 4제곱 마이너스 a 3제곱인데 나누기를 뭐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줘야 하기 전에요, 얘들아. 나누기랑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듭제곱이 있잖아? 그럼 그 거듭제곱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얘처럼. 보여?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a 전체의 세제곱이지? 이거 먼저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써야 돼? 그렇죠.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마이너스 a 3번 곱하면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 세제곱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주는 거죠. 요렇게. 됐어? 그럼 곱으로 바꿨으니까 또 뭐 해줘야 돼? 분배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배해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네가 암산이 바로바로 되면 좋아요. 근데 보통 보니까 얘는 지금 좀 수가 좀 간단해서 암산이 바로 될 것 같아. 얘랑 얘를 곱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숫자로 봐봐. 숫자는 얼마가 나와야 돼?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a제곱 b와 분모에 ab가 있어. 그럼 각각 ab가 하나씩 지워지니까 여기서 뭐만 남는 거야? a만 남겠죠. 얘 봐봐. 숫자랑 먼저 볼게.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나누면 얼마야?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AB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얘 봐봐. 얘 계산해봐. 숫자끼리 하면 얼마야? 얘는 어차피 없어요.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이겠죠?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4랑 곱하면 마이너스 4. A 세제곱분의 1과 A 4제곱을 곱한대. 몇 개 남겠어? 하나 남겠죠. A 세제곱과 A 세제곱이야.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동류항이네. 얼마가 돼야 돼? 8A. 동류항 4 이렇게 써야 돼. 이해했어? 이렇게 복잡한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보자. 그럼 대표 문제를 가보잖아? 그럼 너무 쉬워요. 봐봐. 대표 문제 보자. 345번. 얘들아 이런 거야. 봐봐. 다항식과 다항식 간의 뺄셈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안 돼 있어? 통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려면 분명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일단 저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를 괄호를 지워줘야 돼. 3분의 1x 플러스 2분의 1y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x에 마이너스를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뒤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다 어때야 돼?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 플러스 3분의 1 y에다가 뒤에 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x랑 이 x끼리 계산을 해야 되고 이 y랑 이 y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려고 좀 봤더니 얘네들이 뭐가 안 돼 있어? 통분이 안 돼 있죠. 그럼 통분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통분 뭘로 해야 돼? 6으로. 따라서 6분의 2x 마이너스 6분의 1 요게 계산이 되는 거고. 얘랑도 얘를 봤더니 뭐가 안 돼 있어? 통분이 안 돼 있죠? 그죠? 통분이 안 돼 있으니까 뭐라 써야 돼? 통분해야죠. 뭐라? 6분의 3y 플러스 6분의 2y.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똑같은 상수항이지? 그 상수항끼리 계산. 얼마? 플러스 1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6분의 1x. 얘들은? 그렇죠. 6분의 5y. 그리고 플러스 1. 얘가 뭐가 된대? ax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죠. 다 뭐 해달래? 더해서 빼달라고? 얼마가 돼? 0이네요. 됐어? 이런 거. 그러니까 계산만 너네가 실수 안 한다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 보자. 얘는 이제 곱셈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또 괄호로 묶여 있어요. 앞에 보니까 3이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죠? 괄호를 풀어줘야 되니까 분배해줘야 돼요.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6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이런 형태 되는 거 바로 확인해야죠. 그죠? 소위 이해됐어? 그리고 뒤에 있는 애도 마이너스 1을 분배해줄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되니? 그럼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동류항끼리 계산. 얘랑 얘 동류항이죠. x제곱 x제곱 얼마?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얼마? 마이너스 9x 플러스 12 플러스 10 얼마? 22. 그랬을 때 x제곱의 개수 얼마? 4. 상수항이 얼마? 22. 이 둘의 합을 원한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됐니?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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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혼합 계산이 나와요. 이제부터 보면요 뭐가 있어? 괄호가 들어가 있죠? 괄호 풀어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소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보자. 그럼 여기서 좀 풀어주면 일단 뭐가 있어? 얘 풀어줘야겠죠? 마이너스를 풀어주죠. 얼마야? 2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풀어주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y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난 지금 어디까지 계산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한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써야죠. 다시 7x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에 우리 지금 풀어준 괄호를 들어가야겠죠.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래서 또 뭐 해줘야 돼? 다시 또 괄호 풀어서 계산해줘야겠죠? 그럼 계산 풀어주면 얘 또 풀어주면 어떻게 돼? 7x 마이너스에 3x 마이너스 4y에다가 마이너스 괄호 풀어주면서 분배해줘야 해서 얼마야? 플러스 3x 플러스 3y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한끼리 계산해야겠죠.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 6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또 괄호가 있잖아. 또 풀어줘야 돼. 마이너스로. 얼마? 7x 마이너스 6x 플러스 y. 마지막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얼마? x 플러스 y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 녀석의 개수를 a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개수를 b라고 하는데 a가 얼마야? b가? 둘이 뭐 해달래? 곱해달래. 다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특이하게 좀 만들어내는 거거든. 너네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야. 2x-5y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에서 뭘 뺐대? a를 뺐대. 그래서 항상 나는 좀 식을 쓸 때 괄호를 그냥 좀 써주는 편이야. 그래야 좀 묶어서 좀 생각하기 좀 좋거든. 여기다 뭘 뺐대? a라는 다항식을 이렇게 뺐대. 됐어?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2가 됐대. 플러스가 아니네. 얼마? 마이너스 2가 됐네. 마이너스 2가 됐대. 됐어?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a입니다. 이 다항식 a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얘는요,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따라서 뭐가 궁금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가 궁금하면 a가 얼마가 됩니까가 궁금한 거야. 맞지? a는 얼마예요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을 찾아줘야 돼. 그럼 지금 봐봐. 내가 쓴 식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좌변에는 뭐만 남기고 싶어? a만 남기고 싶은 거야. 왼쪽에 있는 변에는 a만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애 누군가 봤더니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이 다항식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지? 좌변에 얘만 남기고 싶은 건데 이 좌변에 얘가 쓸모 없으니까 얘를 없애줘야겠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항시킬 겁니다. 우변으로. 이 식 자체를 우변으로 이항시킬 겁니다.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는 얘 거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에다가요. 얘를 옮겼어. 그래서 옮기면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이거든요. 그죠? 다항식 자체를 옮겼어. 근데 이 항하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바뀌죠. 얘 원래 부호가 뭐야? 앞에? 플러스지?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괄호를 풀어줄 때 마이너스를 신경 써줘야겠죠. 그래서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a는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마이너스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해줘야 돼? 동료한끼리 계산. 마이너스 a는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2x 하면 마이너스 5x. 4y랑 5y 더하면 9y.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얘가 아니죠? 마이너스 a가 아니잖아. a 아니겠어? 그지? 이제 마지막으로 쓸모없는 애가 누구야? 이 마이너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 그렇죠.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앞에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다는 소리는 뭐가 숨어져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 똑같은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면 얘네들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겠죠. 얘 이렇게 곱하면 얼마? 5x. 얘 이렇게 가면? 얘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있네요. 됐니? 이렇게 조금 변형,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섞어낸다 이런 거. 근데 결론적으로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항식에 계산을 실수 없이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자,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떤 식에서 저 다항식을 뺄 거였는데 잘못해서 뭐 했대? 더했대. 그래서 난 저 어떤 식을 만약에 A라고 하면 A라는 식에서 사실은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사실은 뺐어야 됐대. 원래는 뺐어야 된대. 근데 잘못해서 뭐 했대? 잘못해서 얘를 이렇게 더해버린 거야. 이렇게 더해버린 거야. 얘가 잘못된 거. 얘가 원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냐면 7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근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바르게 계산한 식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똑바로 계산하는 게 얼마냐가 궁금한 거야. 그럼 뭘 알아야 돼? A가 얼마인지 알아야 제대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야. 우린 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A가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럼 지금 좌변에 A만 남기고 싶은데 뭐가 필요 없어? 요 다항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뭐해? 이항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항시키면 A라는 녀석은 뭐라 쓸 수 있냐면 7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얘는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될 건데 넘어가면서 뭐가 돼? 부호가 바뀔 겁니다. 얘는 원래 플러스였죠? 넘어가면서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또 풀어줘서 계산해야죠. 7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이 마이너스 풀어주면서 얼마?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 A는 5x제곱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A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A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원래 계산해야 되는 식으로 가야죠. 위에 뭐라 써야 돼? A 자리에 5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다가 뭘 뺀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이렇게 빼겠다는 거죠. 이게 바르게 계산한 식 아니겠어? A 자리에 얘를 원래대로 넣었으니까. 그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정리해줘야겠죠? 마이너스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얼마야? 3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됐어? 다음 자 봅시다. 자 봐봐. 마이너스 3x라는 애는 단항식입니다.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다항식이야.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야.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 얘를 괄호를 풀어줘서 분배 일단 해줘야겠죠? 그럼 이 분배하는 과정을 뭐라 부르기로 한다고? 그렇죠. 전개. 그래서 전개해봅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3x를 앞에부터 천천히 제곱 곱해봐. 얼마? 마이너스 3의 x의 세제곱. 뒤에 있는 녀석 하면 플러스 3의 x의 제곱. 마지막 마이너스 15x라고 나오는 거야.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분배만 해줘서. 그래서 얘가 얼마라는 거야? A. 얘가 얼마라는 거야? B. 얘가 얼마라는 거야? C. 이렇게 되겠네요. 안 어렵죠? 다음. 이런 거. 자, 지금 봅시다. 이제 조금 이제 혼합적인 게 나와요. 이제 나눗셈인데요. 자, 나누기는 뭘로 바꿔서 풀기로 했죠? 곱하기로 바꿔서 풀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18x 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6xy의 제곱에다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되는 거야? 저 xy는 어디 있는 xy야? 분자에 있는 xy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수 취급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xy분의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해줘야 돼 이거? 그래서 전개해줘야죠. 분배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8x의 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3xy분의 2 하나랑 그죠? 그 다음에 6xy의 제곱 곱하기 3xy분의 2 하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완성될 겁니다.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3이랑 18 약분하면 얼마? 6. x 하나 지우면 x, y 하나 지우면 y의 제곱. 남는 게 뭐야? 얘 남았잖아. 그래서 뭐라 쓸 수 있어? 12x, y의 제곱. 얘 봐봐. 3이랑 6 하면 얼마? 2. x랑 x 하나 지웠고요. y랑 y 하나 지워서 얼마가 돼?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 힘들어? y랑 얘 하면 얼마? 갔다 와. 플러스 4y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간단하죠? 많이 힘든가 본데?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다음. 자, 네모 한번 봅시다. 자, 네모 곱하기 저 단항식을 했더니 이런 다항식이 나왔네? 그지? 이게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건데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건데 사실 뭐 그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 네모를 만약에 내가 어떤 다항식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A라고 하잖아?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써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XY는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했더니 8x제곱 y의 마이너스 4xy의 제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건 A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또 마찬가지로 A가 얼마가 됩니까가 이렇게 궁금한 거야. 맞지? 그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 또 A만 남겨두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 한번 배우긴 했어. 얘에서 A만 남겨두고 싶으면 이 앞에 있는 이 녀석, 지우고 싶은 녀석에 뭘 곱해주는 거죠?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xy a는 8x제곱 y 마이너스 4xy의 제곱인데 이 녀석이 역수를 곱해 양변에. 이 녀석의 역수 얼만데? 마이너스 4xy분의 3을 이렇게 줘. 역수죠. 여기도 곱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4xy분의 3 이렇게. 어차피 근데요 얘들아, 어차피 근데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이 역수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중에 식을 쓸 때는 이쪽엔 안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다만 쓰면 돼. 알겠지? 그럼 얘는 또 뭐 해줘야 돼? 분배, 전개해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이렇게 한번 곱하면 얼마? A는 얘랑 얘 하면 마이너스 2. 얘 X 하나 지우고 Y 하나 지우면 X인데 3도 살아있죠? 그리고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에 X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암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써야죠. 그죠? 안 되면 천천히 써서 시작해야 돼. 알겠죠? 얘랑 얘 해봅시다. 4, 4 지워지죠? 그럼 남는 수는 뭐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3 남았으니까 얼마? 플러스 3이 남을 거고요. X랑 X 지워지고 Y랑 Y 하나 지워서 얼마? Y 남겠죠. 됐어? 이게 A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이렇게 찾는 거죠. 됐니? 다음 75번 75번? 여기까지만 볼까 일단? 자 봅시다. 자 일단 이제 얘를 혼합 계산이야. 지금 보니까 막 아픈 뭐 난리 났어. 뭐 곱도 해야 되고 뒤는 뭐 분수도 있고 그지? 난리 났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천천히 하면 돼. 너네가 일단 눈으로 봤을 때 해줘야 되는 것부터 하면 돼. 혼합 계산이니까 일단 4칙 연산 시작하면 뭐랑 뭐부터 해줘야 돼? 곱하기랑 나누기 먼저 해줘야죠. 그래서 얘 뭐 해줘야 돼? 전개해줘야 돼요. 그죠? 얘 전개해줘야 돼. 그래서 전개해준 식 쓰면 이렇게 되겠네. 전개해봐 얼마? 2x 제곱 y. 뒤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네. 마이너스 6x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1이 이루어져 있고요. 뒤를 보니까요. 분수네? 그지? 근데 이대로 계산하기에는 얘를 통분시켜야 되잖아 그럼. 그지? 그게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나누기 두 번째 방법 뭐였죠? 하트로 쪼개버릴 겁니다. 하트로 쪼개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트로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x분의 12x제곱 y 마이너스 3분의 15x 3x분의 15x 세제곱 y 이렇게 쪼개버릴 겁니다. 이해했어?
얘들 이해되니? 그럼 얘들끼리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3이랑 10이랑 약분돼서 4, x랑 x 약분해서 xy 이렇게 남겠죠. 3이랑 15에서 얼마? 5, x랑 x에서 이렇게 남겠죠. 그럼 남는 것만 쓰면 돼. 뭐라고? 2x제곱 y 마이너스 6xy 플러스 4xy 마이너스 5x제곱 y. 그 다음 마지막 뭐? 동류항끼리 계산. 얘랑 얘 동류항이고 얘랑 얘 동류항이네요. 얼마? 마이너스 3x제곱 y. 얘네 둘이 하면 마이너스 2xy라고 쓰면 끝이죠. 얘가 뭐가 돼? a, 얘가 b가 되겠네요. 다음. 요건 넘기고 요거. 자, 나 이거 봐봐. 일단 이제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태껏 미지수의 계산을 막 배워왔잖아. 그지? 미지수의 막 계산을 배워왔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요, 그 미지수에 값을 넣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값은 어떻게 넣는 거냐면 항상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좋아요. 값을 넣을 때는요, 식이 깔끔해진 상황에서 값을 넣어야 계산이 간단해져. 그 말은 즉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그러고 봤더니 일단 얘 봐봐. 얘는 뭐야? 전체의 제곱이지? 그래서 거듭 제곱 있으면 거듭 제곱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 얼마? 9x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27x의 세제곱 y 마이너스 54x제곱 y라고 써주고요. 곱하기 뭘로 돼? 9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전개해줘야죠. 그럼 전개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9분의 1이랑 27 얼마? 3. x제곱분의 x세제곱이니까 x 거기다 y를 남겠네. 54랑 9 6인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x제곱이랑 x제곱 사라지겠죠? 뭐 남아? y만 남겠네요. 그리고 나서 정리가 완벽히 됐죠? 더 이상 동류항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를 보면 x값이 있죠. y값이 있죠. 그걸 각각 여기다 모아주는 거야?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입만 하면 돼요. x는 3이잖아. 그냥 x 자리에 3을 넣으면 돼, 얘들아. 봐봐. 3xy지? x가 얼마? 3. 그 x 자리에 3 넣고요. y가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y가 얼마라고 했다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얘네들 다 뭐 하겠다는 소리야? 곱하겠다는 소리지? 얼마? 9 곱하기 마이너스 4. 36. 6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면 얼마? 10.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식의 대입이에요. 그래서 대입한다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각각의 자리에 x의 무슨 값, y의 무슨 값 그냥 넣겠다는 소리야. 알겠죠?